자, 일단 앞쪽에는 뭐 난이도가 별로 없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명확하게만 하시면 되고, 그 5페이지 살짝만 보시면 뭐 4페이지 뭐 내용 없어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5페이지는 이거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 해갖고 실수도 많이 일어나고, 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니? 그치? 왼쪽이 크다. 이거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두 개 다. 음수로 되면 이상하게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이런 일이 많아서 그냥 넣는 거야. 이거 하도 실수가 많아서. 자, 앞쪽에는 뭐 할 게 없어요. 뭐 만약에 뭐 평가를 하고 싶으면 5번 정도? 요 정도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평균 변화율 함수는 뒤에서 할 거니까 됐고, 자, 8번 정도만 살짝만 봅시다. 8번 뭐 그냥 예의상 수능 문제라서. 자, 뭐 그래프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이제 나온 지 오래된 수능 문제인데, 그 전에 있던 이제 심층 평가, 뭐라고 해야 되지? 논술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학생들 돌아가면서 15분씩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 내주고 풀게 하는 그런 문제에 그 전전년도인가 뭐 나왔던 이제 문제거든.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gx라는 함수를, 여기에는 fx를 가지고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 이런 함수를 이제 만들었어. 얘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이제 x가 1보다 크고, 여기 대충 1이 여기지, 여기서 9까지를 진행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되냐면 이 g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연습해야 돼. 이 요즘 이제 문제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계속 진화를 해왔어. 자,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최대 최소. 이 그래프 평균 변화율 함수의 그래프에, 요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뭐 교육 과정에 또 딱 맞아요. 접선에서 발생을 합니다. 접선. 자, 요 상황에서의 접선과, 이건 접선은 아니긴 한데 끝점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평균 변화율의 최대 최소가 뜨죠. 자, 뭐 이 점은 이제 뭐 함수가 이제 주어져야 뭐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충 뭐 보면은 이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 기울기에 대해서는 이 함수값이 없으니까 대충 비교를 하면 대충 2분의 1 정도? 2분의 1이니까 사실 뭐 요쯤 요거보다 더 작아야 되겠네. 요 라인에 이제 최대 값을 가야 돼. 뭐 1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는 0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0이 되죠. 0이 되다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서 최대를 찍어줘. 이거 확대했다고 칠게. 대충 여기를 한 2분의 1 정도로 새롭게 그냥 봅시다. 여기 3이고, 그런데 이게 평균 변화율 노란색으로만 할게. 0에서 가다가 여기에서 0을 벗어나서 2분의 1로 쭉, 대충 2분의 1이야. 정확하지도 않아요. 2분의 1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점점 떨어져서 요 점에서 잠깐만, 여기 9까지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점에서 0이 다시 되죠. 이렇게 여기랑 맞춰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음수로 뭐 이런 평균 변화율 함수까지 이제 그려줄 수 있으면은 이쪽이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건데, 이때의 최대 최소가 접선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세요. 이게 해석의 입장에 있어서 이게 뭐 재작년 수능에서도 나왔지만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왔거든. fgx였나? f 프라임. 뭐 이런 형태로 여기다가 gx를 집어넣어갖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의 최대 최소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줬단 말이야. 이 기울기에 이거의 뭐 최대 최소가 뭐 x는 2분의 1에서 발생한다. x가 뭐 2분의 5였나?
최대인가 최소가 뭐 어쨌든 최소든 최대가 되든 뭐 이런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 접선을 고민하시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 걸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9번은 연습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풀어보시고 9번은 집에서. 아이 뭐 10번도 뭐 쉽습니다. 10번도 그냥 계산 문제니까. 자, 13번은 이게 이제 다시 예전 스타일에서 다시 돌아온 스타일 문제인데 딴 게 아니고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를 굳이 분리를 해갖고 이제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는 별건 없어. 자, 이 변형식이라고 하는 걸 뒤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갈 건데 변형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아래에 있는 것들이 성립한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떤 걸 내냐면 fx가 미분 가능한지 모르는 함수를 제시를 해줘요.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밑에 있는 게 성립 안 하거든. 그럴 때 이게 다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줘.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함수가 나와 있고 거기에 밑에 2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f'a가 돼요. 그러니까 조작 기법은 이제 이렇게 되지. n이라고 하는 애를 이쪽으로 끌고 내려서 n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면서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상황에 f의 a 더하기 h로 할까?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일단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n이 무한대가 되면은 이 h가 방향을 하나만 가져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래서 0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n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표현이 돼서 나오면 얘를 f'a라고 하면은 큰일 나. 정확하게는 이렇게. 사실은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은 안 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 계속 이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시다.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그래서 얘를 그냥 f'A 이렇게 버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른쪽 우미분계수를 작업하고 또 자미분계수를 또 표현을 해서 문제 난이도를 좀 올려가고 있어. 이미 이런 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봅시다. 자, 조작 방법은 뭐 넘어가고요. 미분 가능할 때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다른 거 없어요. 뭐 됐어. 그 다음에 자 24번, 25번, 26번은 요거는 세트로 같이 푸는 거를 추천을 하고 24에서 26번. 자 이거를 이제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쉬운 거를 하나를 봐줄게. 24번 조금 더 어려우니까 이걸 외워서 푸는데 그 외워서 푸는 건 의미가 없고 25번을 봅시다. 2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문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풀면 안 돼. 자,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래. 아까 우리 그 브릿지 해설할 때 적분에 대해서 모양을 추적해갖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하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f'0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식 자체를 f'0으로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얘네에 대한 f'0 이 모양을 리미트 x가 0이 될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요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F0의 값을 구해야 돼요. F0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지. F0이 0일까 0이 아닐까? 자, 첫 번째 F0이 0이 아닐 때 가정을 합니다. 잘 찍어요. 0이면 당연히 뭐 근이다 라고 들어가면 너무 좋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잖아. 당연히 근이니까 냈겠지. 자, 0이 아니라고 가정해봅시다. F0이 0이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돼. 그럼 F0분의 F0이 되니까 1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죠. 모순이야. 그래서 요거는 땡. 그 두 번째, 어쨌든 F0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F'0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걸 만들면 돼요. X분의 fx. 요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됐죠? 요 자체는 존재하고 요것도 존재하니까 요거 2, 3 이제 뭐 극한은 없애도 돼요. 이걸 이제 표현을 F'0으로 요것도 F'0으로 계산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 목적 자체가 모양을 만들어라. 마찬가지로 24번도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F'0이라고 하는 애가 이상하게 정의가 됐어. 24번이. F'0이 나 조건에서 뭐 F의 I의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F'0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그걸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 게 문제의 목적입니다. 조작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조작.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시오. 그래서 26번까지를 하시고요.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는 뭐 별건 없으니까 이쪽은 중간에 넘어가고 30번만 우리 복습을 합시다. 30번. 이것도 기출각이나 때 기출각인에서 했던 거죠. 자,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건 경각심을 위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그림은 구간 -1과 1에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어쨌든 구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긴 또 고쳐야 되겠다. 어쨌든 gx가 x제곱 빼기 1에 fx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g'1 더하기 g'-1을 구하시오 했을 때 g'1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fx 이렇게 미분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f1이 거기에 함수값으로 4예요. 4. 이게 8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큰일 난다 그랬어.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닌데 뭐 미분을 이제 공식으로 뭐 이렇게 써서 해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미분 개수를 구하시오. 미분 개수를 구하시오 할 때는 우리한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공식을 쓰는 거지. 공식.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 미분 공식을 쓰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는 다항함수 미분 공식을 못 써. 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뭐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다 끊겨. 이건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어떻게? 정의밖에 없죠.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하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기하로 해석하는 건 뒤에서. 정의로 이제 푸는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G'1을 구하기 위해서는 G'1에 대해서 그냥 쓰면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fx G1은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x 더하기 1에 f1인데 2 곱하기 fx 이렇게 여기는 그냥 수렴하니까 되고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x가 1이 아니고 정확한 1이 아니고 극한값으로 접근하는 f여야 돼. 극한값으로 접근하는 f니까 3이 돼버리죠. 이게 3이 돼서 어쨌든 여기서 4를 계산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공식이 적용이 안 될 때는 정의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상황을 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써야 되는 상황을 거꾸로 얘기하면 미분 안 되는 거 하나가 더 있었어. 정의를 써야 되는 거 요런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탄젠트 x의 ln의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에다가
어쨌든 1이니까 x 빼기 1 그냥 이렇게 복잡한 이런 애가 있다고 할게. 여기 f'0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상황.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할 때 계속 생각해야 돼.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할 때 이거 공식으로 할까? 아니면 정의를 이용할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두 개를 배운단 말이야. 공식도 배우고 정의도 배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하지. 그쵸? 정의를 이용하는 게 여기서 1로 그냥 수렴해버리니까 0만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냥 바로. 아니, 근데 공식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상황, 복잡한 상황을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 하면은 딱 두 개 일단 생각하세요. 공식, 정의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수능에서는 항상 공식과 정의가 둘 다 중요합니다. 자, 31번은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해보시고 32번도 해보세요. 32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념인데 27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가려면 결론은 참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 우리가.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자 일단 그냥 표현만 해볼게. 집합적으로 이게 뭐 해석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집합 입장에서는 미분 가능성까지 가려면 일단 연속을 보장을 해줘야 돼. f의 x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극한으로서 얘네가 x가 a, 여기 a로 할게요. a의 fx. 이건 극한값이 있는 함수, 이거는 함수값이 있는 함수. 그러니까 극한하고 함수는 다른 거지.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함수값은 있는 함수니까 뭐 그래서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근데 극한값이 정의가 되지 않은 거야. 오른쪽 왼쪽 여기 뭐 a, x는 a에 대해서 왼쪽은 함수값은 있어. 오른쪽은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됐으니까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정도 집합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간이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거 FA랑 극한이랑 같은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연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데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이제 요 정도야. 그래서 이게 길이 험난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입니다. 연속으로 이게 이제 같은 상황. 얘랑 얘가 같은 상황.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곡선 중에서도 이게 대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넣어놔갖고 이게 뭐 미국 원서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꺾여 있는 상황. 연속인데 몇 쪽? 미분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를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하는 애를 또 넘어가야 돼. 뾰족한 걸 지나서. 근데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애가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요런 애들이 또 있죠. 루트의 x 세제곱 같은 요런 애들이 3승근 루트 요런 애들이 그러니까 3차함수의 역함수 있죠. y는 x 세제곱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 요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요거는 이제 미적분 단원에선 다루는 거니까. 근데 얘는 0에서 기울기가 무한대라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분으로 오려면은 진짜 이 많은 일들을 거쳐서 와야 돼. 그래서 그냥 요소 하나하나가 이제 수능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33번 정도만 한번 볼게요. 이게 34번, 35번 뭐 이런 데서 이제 수능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정에 대해서는 계속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3번 봅시다. 그 다음에 34, 35는 수능 문제니까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테마로 한 번 더 갈 거야. 34, 35는 10분밖에 안 남았고. 자, 봅시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gx가 x 빼기 1 fx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두 함수죠.
제일 무서운 말이야. 연속함수도 아니고 뭐 미분 가능한 함수도 아니고 다함수도 아니고 그냥 두 함수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놈이 뭐 어떤 함수가 될지 모르니까. 자, 기억. gx가 연속이래. 아, 이놈이 연속입니다. 연속. x 빼기 1인 연속인데? 그럼 f는 뭐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기억에서는. 이놈은 정체가. 그래서 기억에서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면 fx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아니죠. 아니어도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뭐 그냥 발레를 잡으면 x 빼기 1분의 뭐 이런 함수? 이런 함수는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뭐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뭐 fx라고 하는 애가 뭐 이렇게 불연속인데도 곱해지면서 gx가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많이 나왔던 시리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관점 하나만 더 할게. 이렇게 이제 따지는 방법이 있고, 자, fx가 지금 여기서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f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fx가 정리가 되려면 fx가 연속이니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리미트 여기 1에 대해서 뭐 x가 1로 갈 때랑 이게 f1이랑 리미트를 붙여서 이게 이제 같아지냐 뭐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 거거든. 연속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연속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그러면 g 프라임 1 이 값이 존재한다면 g 프라임 1이 존재하면은 f1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미분 가능. 그럼 최소한 fx는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준을 바꿔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니은에서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자, 다시 얘가 미분 가능입니다. 아이고 이거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은 이거 당연히 미분 가능이지. 그럼 당연히 연속도 보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기억은 틀린 거고,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fx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 아이고 뭐 이게 이제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 그럼 이거는 fx는 미분 가능하니, 여기가 미분 가능 이렇게 됐죠. 요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발레를 빨리 생각해도 괜찮고, 왜냐면 이제 얘가 곱해지면서 실제로 얘가 이제 불연속 함수인데 얘가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지.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되죠. gx에 대해서 미분 가능을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제 x는 1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gx는 여기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생각을 해요. f'1 그러면 x가 1로 가고 이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없어지면서 f'1이 정의가 되려면 f에 대한 극한값만 있으면 돼. 이 얘기는 뭐냐면 f가 1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렇게 하면 돼도, fx가 이런 정도만 돼도, 봐봐, g'1이 정의가 되려면 어쨌든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이 부분에 대한 극한값만 있어도 1에 대해서 정의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게 f가 함수값이 이렇게 튀었어. 불연속이에요. 이런 경우가 돼도 어쨌든 여기 g'1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증명하듯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근이 한 개냐, 근이 두 개냐, 근이 세 개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갈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준을 바꿔가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어쨌든 34, 35 이런 것들 잘 풀어보시고 36까지도 해보세요. 시간이 4분 남아갖고 하나만 합시다. 33쪽에 4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요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또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민감해요. 이게 엥 할 수 있어. 이거 들으면 뭐지? 이럴 수 있어. 자, 우리는 함수를 세 가지를 배운다 그래서 일단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가 됐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한지 연속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정했잖아. fx가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f1은 k 이렇게 하면 일단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당연히 성립해. 요거 연속 함수여도 당연히 성립해요. 근데 fx가 불연속 함수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가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이게 1인가? A구나. A였어. 미안. 자,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죠. 수렴하는 건 알아.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우리는 극한에 대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가 될 때 요 놈하고 요 놈을 합쳐서 f의 x 빼기 k는 0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 극한은 요 놈은 그냥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요거는 이미 수렴이 되어 있는 애니까 요건 나와서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되지. f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1은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절대값 요런 애에서 이미 양수, 이미 음수가 되는 절대값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x 빼기 1에 2x 이건 이미 양수잖아. 이미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 문제 없잖아. 극한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렴이 되어 있는 이 숫자는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건 뭐 이제 1학년 때 하는 건데 가우스 함수죠. 정수를 만들어내는 함수. 이미 정수가 됐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기호에 대해서 그냥 저항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일반 함수, 그냥 뭐 연속인지 뭐 불연속인지 그냥 미분 가능한 건지 모를 때는 딱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냥 일반적인 함수. 근데 연속 함수가 된다면 이게 FA가 되는 거죠. 연속 함수가 된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연속 함수이면 F의 A는 K라고 쓸 수 있지만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발례는 밑에다 써놨고, 그리고 이제 37번 같은 경우를 살짝 보면 옛날 사설 문제야. 함수 fx 이렇게 들어가잖아.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1이 0이면 기억. f0은 1.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도 틀려요. 니은은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만 맞는데 뭐 어쨌든 요거랑 해서 38번까지를 해보시고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 제일 중요한 거 36쪽에서 나오는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요게 요즘 대세야. 최근 한 7년 요 안에서는 요 스타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요 문제만 잘 풀어오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